이 이야기는 피부과 병원이나 고가 화장품 업계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꽁꽁 숨기려고 했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왜냐고요? 이 비법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매달 수십만 원씩 깨지던 고가 화장품과 레이저 시술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의사였던 제가 40년 동안의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깨끗하게 씻으려던 그 노력이 오히려 여러분의 피부를 10년 더 늙게 만들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폭로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이탈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로 40년간 수많은 피부를 연구해온 전문가 신정희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억울함 때문입니다. 비싼 돈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소갈이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은퇴 후 3년간 환자분들을 추적 관찰해 보니 피부를 좌우하는 80%는 병원이 아니라 매일 하는 세안 습관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라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10년 전 탱탱했던 피부와 활력을 되찾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제주, 해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피부 노화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은 꼼꼼하게, 얼굴은 뽀득뽀득하게 닦아야 깨끗하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시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제 친구들 모임에 나가보니 다들 똑같더군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거품 팍팍 내서 닦아. 난 클렌징 오일로 2번 닦고 폼 클렌징으로 또 닦아. 맞아. 우리 나이엔 각질 제거도 중요해. 일주일에 2번은 스크럽제 쓰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니까 피부가 오히려 10년 더 빨리 늙는 거야. 친구들은 발끈했습니다. 뭐? 깨끗이 씻는 게 왜 나빠?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피부는 얇은 비닐봉지와 같습니다. 매일 힘을 주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비닐에 스크래치가 나고 심지어 구멍까지 생기죠. 맨손으로 독한 세제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에 습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산성막을 벗겨내는 행동입니다. 이 산성막이 벗겨지면 피부는 외부의 나쁜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세균에 더 취약해지고 무엇보다 수분을 미친 듯이 잃어버리게 되죠. 클렌징 오일과 이중 세안의 배신. 특히 클렌징 오일을 매일 사용하고 그 뒤에 또다시 폼 클렌징으로 뽀득뽀득 씻어내는 이중 세안 습관은 피부 노화의 핵심 주범입니다. 우리 얼굴 피부는 마치 잘 가꾼 정원과 같습니다. 그 위에는 병균과 싸우고 수분을 지켜주는 얇고 귀한 울타리가 덮여 있죠. 그런데 클렌징 오일로 매일같이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은 이 정원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우리 피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피부가 사막처럼 바싹 마릅니다.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보습 인자와 기름막이 사라지면서 아무리 100만 원짜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속부터 당기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수 후에는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피부가 적적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손으로 만지면 버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피부가 자꾸만 뒤집어집니다. 우리 피부 위에는 나쁜 균과 싸우는 유익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세정력으로 이 유익균까지 모두 씻어내면 피부는 외부의 나쁜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작은 먼지나 미세한 바람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갑자기 좁쌀 같은 트러블이 올라와 이유 없이 가렵기까지 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도 나도 모르게 얼굴을 긁게 되죠. 주름이 더 빨리, 더 깊어집니다.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는 탄력을 잃습니다. 탱탱했던 포도가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한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급격히 탄력을 잃어 잔주름이 깊은 주름이 되고 없던 주름도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눈가나 팔자주름 주변은 한 번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클렌징 오일과 이중세안이 왜 피부의 배신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도 화장품 매장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비법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혹시 백화점 VIP시죠? 비싼 크림 뭐 쓰세요? 하지만 진실은 화장품이 아니라 세안 방법에 있습니다. 피부과 수익의 70%는 고가의 시술이나 관리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는 세안의 중요성을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 후 3년간 환자분들을 추적해보니 고가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사이에 피부 상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매일 하루 2번, 한 달 60번 하는 사소한 습관이 피부를 좌우합니다. 주방 속에 숨어있던 생각보다 대단한 천연보습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꿀입니다. 5년 전 제게 오셨던 80대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피부가 놀랍게도 60대처럼 좋으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죠.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시더니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에이, 설마 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니 대박이었습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마치 사막에 단비가 내리듯 수분이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게다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파는 비싼 항산화 크림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짜리 크림보다 꿀 한 스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40년 피부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바로 63세의 김숙희 씨입니다. 그녀는 눈가와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김숙희 씨는 제게 오기 전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고가 시술과 화장품에 썼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남편은 괜찮다고 하지만 손주들 옆에 설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피부가 마치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세수 후에는 피부가 찢어질 것 같은 극심한 담김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가장 속상한 건 웃을 때마다 눈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클렌징 오일과 스크럽 젤을 사용해 깨끗하게 씻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완전히 파괴한 상태였죠. 얼굴은 항상 붉었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좁쌀 트러블이 올라왔으며 주름은 표정을 짓지 않아도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가의 시술 대신 딱 2가지를 처방했습니다. 첫째, 모든 클렌징 제품 사용 중단. 둘째, 꿀 세안을 포함한 최소한의 세안법 시작. 숙희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말을 믿고 3주를 시도했습니다. 1주차.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장님, 아직 주름이 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더 이상 아프게 당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비하면 피부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당김 때문에 느껴지던 징 하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2주차. 숙희 씨가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건들거리지 않고 촉촉해요. 특히 코 옆이나 눈가가 편안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제 얼굴을 만져보더니 부드러워졌네? 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같은 멘트를 속으로 외치며 거울을 봤습니다. 3주차.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매끈매끈해졌고 무엇보다 만성적으로 붉었던 얼굴이 맑아졌습니다. 산성막이 회복되면서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되돌아온 것이죠. 가장 기뻤던 것은 그녀가 손주 칠순 잔치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당당하게 가장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주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탱글탱글하게 수분을 머금어 옅아 보였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이 그녀를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수키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2천만 원이 아니라 꿀 한 스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니 자신감이 생겨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처럼 꿀세안은 단순히 피부에 좋다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자신감과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의 비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비싼 화장품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피부 고민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꿀세안은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딱 3분이면 돼요.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적십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금지. 미지근한 물이 핵심입니다. 손바닥에 꿀 한 스푼을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양이 많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숟가락 끝에 살짝 묻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치하는 동안 3분 이상 기다립니다. 꿀이 피부에 스며드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때 욕실이 따뜻하면 더 좋습니다. 피부 속으로 꿀의 달콤한 향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미온수로 끼얹듯이 부드럽게 헹굽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손으로 물만 떠서 얼굴에 10번 정도 끼얹어 주세요. 네,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화장품 회사는 이런 거 절대 안 알려줍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제 저녁입니다. 온종일 쌓인 화장과 선크림, 그리고 노폐물을 깨끗하게 지우면서 동시에 주름까지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은 바로 코코넛 오일 올인원 클렌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생명의 나무라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약처럼 사용해왔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주신 환자분도 이건 피부의 만병통치약이야 라고 하셨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코코넛 오일에는 모유에도 들어있는 라우르산이 풍부합니다. 이 라우르산은 마치 피부의 든든한 경호원과 같습니다. 피부에 해로운 세균을 물리쳐 트러블을 막아주고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또한 강력한 항산화 방패와 같은 비타민 E가 가득 들어있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클렌징 후에도 피부가 당기고 칙칙하다면 이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주목해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 클렌징 사용법.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마찰 최소화입니다. 손 깨끗이 씻기. 당연하죠.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은 피부에 독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코코넛 오일 덜기. 숟가락으로 적당히 조금만 덜어냅니다. 처음엔 적게, 나중엔 양 조절을 하세요. 손바닥에서 녹이기. 양손을 비비면 3초 만에 녹아 액체로 변합니다. 코코넛 오일이 액체로 변하면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손가락 사이로 오일이 미끄러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얼굴의 마사지. 볼, 코, 턱 순서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때 손에 힘을 주지 말고 화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살살 문질러 주세요. 화장이 녹는 걸 확 넘어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녹네.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티슈나 화장솜으로 닦아내기. 문지르지 마세요. 한 번만 스치듯이 가볍게 닦아냅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찬물, 뜨거운 물 모두 넣어. 미지근한 물이 최고예요. 10번 정도 끼얹어 주세요.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의 피부만 봐왔지 정작 제 피부에는 무심했습니다. 특히 은퇴 5년 전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제 피부도 급격히 건조해졌습니다. 아무리 비싼 수입 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뻣뻣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날 것 같은 극도의 건조함에 시달렸죠. 그때 거울을 보니 팔자주름이 어찌나 깊어졌는지 제 나이가 갑자기 70대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동년배들이 겪는 피부의 고통을 저 역시 고스란히 느꼈죠. 비로소 환자분들의 고통을 피부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20년 전 한 환자분께 들었던 코코넛 오일 비법을 떠올렸고 직접 제 얼굴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3주 후 제 얼굴에 자연스러운 광채가 돌고 건조함으로 인한 잔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피부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 코코넛 오일, 얼굴을 넘어 온몸의 주름을 지우다. 여러분, 코코넛 오일은 단순히 화장을 지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비법은 얼굴부터 발끝까지 쓰는 만능 보약입니다. 천연 아이크림. 눈가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피지선이 적어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싼 아이크림 대신 자기 전 약지 손가락에 녹인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을 묻혀 눈가에 톡톡 두드려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곳이 바로 목이죠.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펴서 쇄골에서 턱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깊게 팬 주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목 피부가 스펀지처럼 오일을 빨아들이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코코넛 오일을 손가락에 묻혀 입꼬리에서 코 옆으로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매일 밤 3분씩 꾸준히 마사지하면 주름을 옅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조한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에도 코코넛 오일을 발라보세요. 샤워 후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코코넛 오일을 몸에 발라주면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온몸에서 나는 은은한 코코넛 향은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기미가 옅어지는 광채 피부의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비법입니다. 바로 식초 세안입니다. 뭐? 식초로 세수한다고? 피부가 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과학적으로 파고들수록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일반 세안 후에는 알칼리성으로 견조해지고 예민해지죠. 식초는 바로 이 무너진 산성 균형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던 피부의 pH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식초는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도 합니다. 사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젖산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각질 제거 시술처럼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도 피부가 매끈하고 화장이 잘 먹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세안 후에도 피부결이 거칠고 화장이 들뜬다면 식초 세안이 답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농도입니다. 미온수 3리터 플러스 식초 1스푼.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담고 식초를 딱 한 스푼만 넣어줍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세요. 냄새가 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물에 희석하면 금세 사라집니다. 식초물로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물속에서 피부가 맑아지는 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만 톡톡 두드려 닦아줍니다. 문지르지 말고 물기를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퍼치하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 꾸준히 하시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1주차, 세수 후 얼굴 당김이 사라졌네. 피부의 산성 균형이 맞춰지면서 건조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주차, 피부가 매끈하고 부드러워졌어. 묵은 각질이 부드럽게 정돈되어 화장이 잘 받는 피부로 변합니다. 3주차, 기미가 옅어지고 얼굴에서 광이 나네. 식초는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결을 정돈하여 자연광을 반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피부톤이 맑아져 기미가 옅어 보이고 로션을 안 발라도 얼굴이 빛나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초 세안의 3가지 비법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비법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피부과 의사로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고쳐도 피부 나이 5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세안.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기름막을 파괴하고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에 실핏줄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까끔거리는 자극을 잊지 마세요.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침 세안에는 세안제를 쓰지 않고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를 너무 자주 쓰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건조하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뽀득뽀득하게 닦아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스크럽제 같은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각질은 피부의 보호막이니 자극적인 방법 대신 식초 세안처럼 부드럽게 각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미를 없애겠다고 그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은 오히려 기미를 진하게 만들고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문제이므로 문지르지 말고 꿀 세안이나 식초 세안으로 피부결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몸속 비법도 놓칠 수 없습니다. 원장님, 피부는 바르는 것 아닌가요? 먹는 걸로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도 땅이 척박하면 열매를 맺지 않듯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우리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동화는 겉이 아니라 속부터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없는 것은 폐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피부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폐를 건강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가 자연스럽게 윤기나고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오장육부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는 폐가 주관한다고 보는데 폐가 건강해야 피부가 윤택하고 촉촉해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잃어버린 피부 탄력을 되찾아줄 피부 보약 3총사를 소개합니다. 닭발에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인 콜라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마치 무너진 피부 기둥을 다시 세우는 피부 건축 자재와도 같습니다. 이제 야식 대신 피부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닭발을 즐겨보세요. 닭발이 콜라겐의 보고라면 보쌈과 수육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우리 피부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근육은 물론 피부세포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쌈 한 점. 한의학에서도 수육은 피부와 몸을 보하는 음식으로 봅니다. 이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는 말 대신 보쌈은 오늘부터 라고 바꾸세요. 마지막 피부 보약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피부 속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가려운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죠. 또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기미가 옅어지는 광채 피부의 비밀은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도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문제이지만 몸속에서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귤, 딸기, 키위, 피망,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는 기미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견과류와 같은 음식들을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이 음식들은 마치 피부 속에서 빛을 켜주는 것과 같죠. 폐를 튼튼하게 하는 흰색 음식. 한의학적 관점에서 폐를 튼튼하게 하는 흰색 음식인 무, 배, 도라지, 마늘 등을 챙겨 드세요. 기침이나 가래가 잦은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이며 피부가 겉에서부터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 재생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칙칙해지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르는 관리와 먹는 관리, 그리고 숙면까지 함께 시작해보세요. 피부 물론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비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모든 사람의 피부는 다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비법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특히 식초 세안이나 꿀 세안을 처음 하실 때 피부가 따갑거나 붉게 변하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가 새로운 성분에 적응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만약 증상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잠시 멈추고 물로만 세안해주세요.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민감성 피부라면 평소에도 작은 자극에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가려운 민감성 피부라면 이 모든 비법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 한 가지씩 일주일 간격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첫 일주일은 꿀세안만 시도하고 괜찮으면 다음 일주일은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비법에 대한 과한 집착은 금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법들을 피부 관리를 위한 즐거운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좋아질까 하는 마음에 너무 자주, 너무 과하게 시도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진짜 동안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3줄 요약은 꿀 세안과 코코넛 오일 클렌징으로 피부의 천연 산성막을 지키세요. 식초 세안으로 무너진 피부의 산성 균형을 되찾고 광채를 더하세요. 뜨거운 물과 과도한 마찰을 피하고 닭발, 보쌈, 등 푸른 생선으로 속부터 채우세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코코넛 오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에는 꿀세안 3분을 실천해보세요. 3주 후 거울 속에 달라진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비싼 시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습관과 꾸준함,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거예요? 꿀 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 세안 중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